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제가 3시간 30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00일 중에 벌써 이제 이번까지 마치게 되면은, 제가 오늘 올려드리는 영상까지 마치게 되면은 42일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초에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중간에 영상을 추가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해당 영상은 사실 JTBC 마라톤까지 100일이 남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만약에 춘천 마라톤이나 혹은 그것보다 빠른 것을 나가시게 되면은 일주일 정도까지는, 제가 춘천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부에 3주에서 4주 정도 남았을 때부터 훈련 스케줄을 2가지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대회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뭐 한 2주, 3주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제가 하는 것 따라서 하시다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부터 조금 강도를 조절해 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우리가 여태까지 달려온 것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더 길게 그리고 더 오래 뛰는 것이었습니다. 주중에 조금은 적게 뛰시더라도 주말에 있는 LSD를 통해서 충분한 거리는 꼭 채우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지루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나 라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같이 진행했을 때 비가 정말 억수로 쏟아졌는데, 그럴 때 정말 갖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신 분 중에 총 10분 정도가 끝까지 완주를 함께 하셨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루한 시간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견디게 되면은 35km 이후의 지점에서 버티게 해주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한 단계 더 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Q&A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정말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선정한 것도 있고 선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Q&A 한 것과 비슷한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LSD 페이스가 목표 페이스보다 너무 느린데 괜찮을까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LSD를 느리게 뛰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 페이스를 기준으로 꼭 마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몸이 장시간 움직이는 것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롱런 혹은 LSD의 목표입니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능력을 키우는 게 목적인데요. 대시간 30분에 대한 페이스 감각은 주중에 AR 훈련이나 템포런을 통해서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LSD는 오히려 그런 부담을 싹 비워내고, 오늘은 그냥 3시간 정도 달려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다치고 오래 버티는 능력, 그게 바로 LSD가 가져와야 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포인트 훈련을 그렇게 구성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제 훈련 스케줄을 보면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있는데,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루 하고 하루 쉬고 이런 강도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오로지 다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포인트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포인트 훈련보다 강도가 낮아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회 페이스보다 더 느리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를 몸이 감당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제 훈련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화요일하고 목요일 AR 훈련을 한 번씩 해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수요일 인터벌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페이스가 나에게 알맞은 AR 페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런 페이스를 가실 때 꼭
이게 내가 감당 가능한지라고 생각해서 AR은 항상 가변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드린 게 조금 부담스럽다면은 그냥 30초 플러스 해서 쭉 가주시거나 혹은 한 번은 그냥 조깅으로 대체해 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가변적으로 가주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목적은요,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조깅을 가져감으로 해서 목요일날도 너무 힘드시면 쉬셔도 됩니다. 금요일 조깅을 가져감으로 해서 토요일날 있을 LSD 롱런에 집중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뛰고 하루 쉬고 이런 패턴보다는 강약 이런 패턴보다는 충분히 수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그 사이는 내가 징검다리 형식으로 해서 조금 쉬지만 쉬어가는 느낌으로 가지만 어느 정도의 대회 페이스에 대한 감각은 가져간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주말 장거리 훈련은 말 그대로 장거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훈련이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며칠을 연속으로 뛸 수가 없고 다시 일주일 정도 연속으로 뛸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정말 달리기를 이어나가는 입장에서는 루틴을 만들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꾸준히 이어가심에 따라서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 5일 동안 최대한 강도 있는 훈련을 연달아서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라면요, 포인트 훈련을 3번, 그 다음에 조깅을 2번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거는 장거리 훈련이기 때문에 장거리 훈련 1번, 그 다음에 포인트 훈련 2번, 그 다음에 조깅 2번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냥 제가 드리는 일주일 훈련을 압축해서 조깅을 빼먹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하루는 AR, 조깅, 포인트 인터벌, 조깅, 장거리 이렇게 구성해서 일주일을 알차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완전 회복한 다음에 다시 강하게 가시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AR 때 심박이 너무 높게 나오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답은 이미 질문에 있습니다. 심박이 너무나도 높다면 페이스를 낮추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AR의 목표는 마라톤 페이스 플러스 30초 전후가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도 AR 할 때 진짜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대회 페이스 플러스 45초 이 정도로 뛰고 그냥 마지막에 5천 정도만 대회 페이스를 그냥 바싹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때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시계의 페이스는 무시하고 심박계의 느낌대로 저는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목표 심박존을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달리는 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AR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회 심박만큼 올라가지 않게 대회 심박보다 한 10 정도가 최소한 여유가 있을 정도의 페이스로 꾸준히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늘 날씨가 덥거나 습하거나 해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해서 대회 페이스보다 한 20초 느리게 뛰는데도 대회 심박이 나온다면 그날은 더 느리게 뛰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주말 하프 대회에 나가는데 어떤 훈련을 빼는 게 맞을까요? 하프 대회, 이제 곧 여러 대회들을 뛰실 텐데요. 주중에 절대 무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AR을 빼고 그거 대신에 하프코스 마라톤을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포인트 훈련은 한번 실시해주고 장거리 롱런을 그냥 조깅으로 시간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후에도 한번 남기겠지만 사실 이렇게 주말에 대회들을 참가하면서 사실 주말 훈련을 챙기기가 점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제가 늘 얘기를 드리는데요. 꼭 너무나도 많은 대회를 나가시지는 않으시길 저희는 추천드리고 만약에 나가신다면 그날 오후에라든지 혹은 대회 나가기 전에 혹은 대회를 나갈 때 페이스를 조절해서 충분히 체력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항상 저한테 모자를 쓰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모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햇빛 차단 그리고 땀이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실용적인 목적이
큽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시야를 확보하기가 좋은데요. 사실은 저는 이것과 별개로 가장 저한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집중력을 높이는데 저는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모자를 눌러 쓰게 되면은 시야가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이 달리기라는 행위 자체에 조금 더 집중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모자를 쓰고 이렇게 나만의 시간 그리고 내가 달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집중도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자를 애용하고요. 그리고 머리가 날리는 것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날리는 것 자체가 제가 싫기 때문에 머리가 안 날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머리가 날렸을 때 이게 신경이 쓰여갖고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모자를 쓰면은 집중도가 저는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모자를 항상 착용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이제 훈련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나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심폐에 다양한 자극을 주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야소 800, 두 번째, AR, 세 번째, 장거리 LSD의 연장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D-48일 월요일입니다. 완전한 휴식 꼭 취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일요일날 길게 달리셨을 텐데요. 쉬는 것도 훈련입니다. 스트레칭과 좋은 영양 섭취에만 집중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D-47일 화요일입니다. AR 12km만 출발해 줍니다. 편안하게 마라톤 페이스보다 30초 정도 느리게 12km를 달려다 줍니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내 몸의 리듬을 찾는 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D-46일 수요일 야소 800 8세트입니다. 이번 주의 메인 요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소 800입니다. 이건 마라톤 기록을 예측하는 아주 유명한 훈련법입니다. 우리가 목표 페이스가 3시간 30분이니까 800m를 3분 30초에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으로 400m를 다시 3분 30초 동안 조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8세트를 반복해 주시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10번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8세트까지 뛰었을 때 페이스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요. 만약에 8세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면 잠재성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기록 예측을 넘어서 나의 회복 속도와 지구력을 동시에 점검하는 최고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8세트 혹은 가능하다면 10세트까지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D-45일 목요일입니다. 회복 조깅 8에서 10km cc 해줍니다. 어제 야소 800으로 혹사당한 다리를 풀어주는 날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달리면서 근육에 쌓인 젖산을 빼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D-44일 금요일입니다. 이번에 다시 강한 훈련은 금요일로 왔습니다. AR 12km이고요. 이번에는 빌드업으로 해줍니다. 화요일과는 다른 버전인데요. 빌드업으로요. 처음에 4km는 마라톤 페이스 플러스 30초, 다음 4km는 마라톤 페이스 플러스 25초, 마지막 4km는 대회 페이스 플러스 20초까지 점진적으로 속도를 끌어올려줍니다. 심장에 점진적으로 더 강한 강도를 주면서 심폐 능력을 한 단계 더 자극하는 효과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43일 토요일입니다. 가벼운 조깅 10km 플러스 스트라이드 6회입니다. 내일 있을 LSD를 대비해서 몸을 가볍게 풀어줍니다. 조깅 마지막에 100m 정도 질주하는 느낌으로 스트라이드를 6번 정도 실시해줍니다. 잠자고 있던 빠른 근육을 깨워서 내일 장거리를 더 효율적으로 뛸 수 있게 바꿔줍니다. 마지막 D-42일 일요일입니다. LSD 28km입니다. 대망의 일요일날 이번에는 LSD를 실시하는데요. 28km에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페이스는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옆 사람과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여유로운 페이스로 정해진 거리를 완주한다는 목표에만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페이스보다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버티는 힘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날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마지막 5km는 내 페이스로 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훈련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일은 야속 800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인터벌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많이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성공했다면 자신감을, 실패했다면 보완점을 찾는 계기로 삼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AR은 심장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요, 그냥 지속주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금요일 날은요, 점진적으로 빌드업으로 해서 내가 대회 페이스 언저리까지 충분히 자극이 되도록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일요일 날 LS는 거리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꼭 28km 정도는 무조건 채우시길 추천드리고요. 정신적인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이번 LSD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D-42일까지의 훈련 계획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D-42일까지의 훈련 계획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훈련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몸도 마음도 지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혼자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많은 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부상 없이 즐겁게 임하시길 바라고요. 제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몸이 버티는 한, 그리고 가능한 데까지만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이어가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앤바였고요.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또 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